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 예.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자, 이것도 지금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양승태 전 원장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죠. 예. 사실 뭐 이런 건이 진짜 말 그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의 사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했느냐.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법관의 비리의 문제라거나 전관예우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개입과 관련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법원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특조위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특조단의 결과가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서들도 다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도 좀 필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개도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 뭐 그 KTX 노동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도 고민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최근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여론의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재판 결과를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음에 일정한 어떤 언론에서 어떻게 또 해석했냐면 재판 결과를 보고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이제 보태졌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태졌냐면 상고법원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이게 어떤 뭐 배후 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얘기가 점점 전달되면서 예. 왜곡되고 증폭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이걸 3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님. 제가 맞아 발전하면 예. 근데 아직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는 양승태 법원에서 마치 상고법원을 위해서 예. 재판 결과를 이렇게 사전에 예. 조작한 것처럼 얘기가 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견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법원에서 청와대한테 재판 결과 보고하는 거 그거 자체도 잘못되고 나쁜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바늘 도둑이고 예컨대 상고법원을 위해서 뭐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 이거는 소도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조단, 이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 결과는 네. 재판 개입의 정황은 있으나 지금 이제 차명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고법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실제 대법원 재판 결과를 뒤집는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게 이제 특조단의 결론인데, 근데 법원 행정처가 이 특조단에서 공개한 문건, 당시에 이제 법원 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예.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상고법원 관련된 이 이제 말하자면 법원 차원의 입장을 개진하고 그걸 요구하면서 어쨌든 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예. 쭉 재판 자료를 내밀었어요. 예. 그리고 그 재판들을 보면 대부분이 1, 2심에서는 그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KTX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겼는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히면서 납득할 수 없는 갑을 예. 오토텍 문제 같은 경우에 예.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라는 의견을 냈을 정도로 네. 석연치 않은 전교조 그 합법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정권의 코드 맞춰서 결국에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놓고 그걸 들고 가서 네. 상고법원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만한 정황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그냥 그 이 대법원의 특조단의 결론으로 이 마감할 수 없는 문제고 네. 국정조사가 됐든 지금 대법원에서도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 문제를 심각하게 저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사자들로부터 벌써 한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 문제를 자칫 대법원이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네. 이 사법체계 전체가 예. 불신받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 대응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거고 네. 일각에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까지 저는 예. 나오고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고법원이 뭔지 왜 그 무리하게 상고법원을 추진하려 했는지 논리는 이런 거죠. 예. 이 우리나라 이제 재판 건수도 굉장히 많고 예. 대법원의 업무 하중이 크니까 예. 3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별도로 두고 그리고 대법원은 더 이제 큰 틀에서 법 해석하고 이런 기관으로 남는 것이 맞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근데 네.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법원 권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대법원장 인사권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네. 그래서 법원의 특히 이제 법원 행정처 중심의 이 법원 법원 관료들의 네.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양승태 원장이 굉장히 욕심을 내고 좀 무리를 한 거고. 네. 근데 검찰에서는 이걸 반대합니다.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법원 권력이 더 비대해져서 가뜩이나 지금 이제 검찰의 뭐 영장실질심사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예. 이 검찰의 이제 수사 집행이 법원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면담할 때도 예상치 못하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자리에. 예. 그리고 할 얘기 다 못했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냐? 대통령은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대법원장한테 쫑코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검찰 출신 우병우 수석이 친정을 챙긴 거네요. 그렇죠. 그 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제 양승태 원장은 그걸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예. 대통령의 직접 어떤 재가를 받아내려고 예. 노력을 했던 이제 흔적이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흡족해 하실 판결 근데 결과를 지금 정리해가지고. 예, 박원석 의원이 예. 위험한 발언 2개를 했어요. 뭐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보고수 중에 상고법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다. 그거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상고법원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하고는 확 그렇죠. 전관계가 다른데 전자는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이고. 보세요. 네, 큰일 날이고 대책 문건을 보면 그거는 차명진 하나 의원님처럼 못 봤어요, 읽을 대책 수도 문건. 있고 저처럼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네. 비공개 문건을 리스트를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진수 의원님. 예, 진수입니다. 그 특조단 조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셀프 조사단, 셀프 조사죠. 예. 셀프 조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비공개 문건들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그러니까 예. 리스트만 공개한 거예요. 그 내용은 제목만. 예, 그런 이제 제목만 공개를 했는데 보면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예컨대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이라든가 한명숙 판결 후에 전국 전망 및 대응 전략. 아니 왜 전국 전망과 대응을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뭐 VIP 보고서, 그다음에 문제 법관. 네. 이게 문제 법관이라는 게 아마 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다든지 뭐 하여튼 네. 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딴지 거는 법관인가 보죠. 그래서 문제 법관의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이게 좋게 아이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법관들 있죠. 사찰하는 거. 통제하기 위한.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네. 제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예. 걸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따라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네. 지금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이른 이야기다. 네.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그 대외비 문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 현황 관련 말씀 자료의 첨부 문서를 보면 2015년 7월 달에 법원행정처 기획종료실 작성했던 문건인데 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시로 드는 것이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경제발전,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별점 첨부 자료로 만들어 왔는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그 기조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데 네. 그 역할을 스스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문서에 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정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저 그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검찰 수사 이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던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분들부터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뭐 조사해서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이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아까 진수 의원님도 셀프 조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가 중심이 된 그 특조단 조사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예, 대법관들이 예. 여전히 현직에 앉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부터 물러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아니 그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죠. 예, 뭐 예. 대법원장이 권고를 하든가. 예. 아니 의심하는 대로 예. 실제 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배해서 예. 어떤 일정하게 행정부의 방향에 맞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면 이거는 법치주의가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예. 다뤄야 될 사람들이 예.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응분의 대상. 네. 요즘에 국정원 해체하듯이 네. 저는 막 해체 정도의 이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고 해체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하고 예. 특검 동의하십니까, 차명진 의원님?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일수록 좀 더 우리가 의심을 좀 신중하게 의심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국정조사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문건을 저를 줬으면 조사하자 말자 하겠는데 일단 지금 얘기하신 못 제목만 보셔서. 가지고 예, 예. 제가 이렇게 드루킹은 쉽게 신문 기사만 보시고도 다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아, 아, 그 경찰 조사네요. 수사 결과도 있었죠. 그거는.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은 문건 제목만 아니, 나왔기 자세하게 때문에 나왔는데 자세하게 안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사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9977번 쓰시는 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이정현님,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특검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로는 좀 맹물 같은 그런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특검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문자를 통해 본 여론인 것 같습니다. 7748번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들의 판결 증거인멸 문서 삭제는 윤리, 도덕, 정의,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전형적인 정법유착입니다. 정법유착.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문건. 당시 이제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예.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상고법원 관련된 이제 말하자면 법원 차원의 입장을 개진하고 그걸 요구하면서 어쨌든 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쭉 재판 자료를 내밀었어요. 예. 그리고 그 재판들을 보면 대부분 1, 2심에서는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KTX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겼는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히면서 납득할 수 없는 가불 예. 오토텍 문제 같은 경우에 예, 예.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라는 의견을 냈을 정도로 네. 석연치 않은 전교조 그 합법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정권의 코드 맞춰서 결국에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놓고 그걸 들고 가서 네. 상고법원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볼 만한 정황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그냥 이 대법원의 특조단의 결론으로 이 마감할 수 없는 문제고 네. 국정조사가 됐든 지금 대법원에서도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 문제를 심각하게 저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구제 방법도 고민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최근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여론의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재판 결과를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음에 일정한 어떤 언론에서 어떻게 또 해석했냐면 재판 결과를 보고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이제 보태졌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태졌냐면 상고법원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이게 배후 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얘기가 점점 전달되면서 예. 왜곡되고 증폭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이걸 3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당사자들로부터 벌써 한 10건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 문제를 자칫 대법원이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네. 이 사법체계 전체가 예. 불신받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 대응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거고 네. 일각에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까지 저는 예. 나오고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고법원이 뭔지 왜 무리하게 상고법원을 추진하려 했는지 논리는 이런 거죠. 예. 이 우리나라 이제 재판 건수도 굉장히 많고 예. 대법원의 업무 하중이 크니까 예. 3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별도로 두고 그리고 대법원은 더 이제 큰 틀에서 법 해석하고 이런 기관으로 남는 것이 맞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근데 네.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법원 권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대법원장 인사권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네. 그래서 법원의 특히 이제 법원 행정처 중심의 이 법원 법
법원 관료들의 네.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양승태 원장이 굉장히 욕심을 내고 좀 무리를 한 거고. 네. 근데 검찰에서는 이걸 반대합니다.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법원 권력이 자, 차명진 예, 전 의원님. 제가 맞아 발전하면 예. 이래 아직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는 양승태 법원에서 마치 상고 법원을 위해서 예. 재판 결과를 이렇게 사전에 예. 조작한 것처럼 얘기가 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견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법원에서 청와대한테 재판 결과 보고하는 거 그거 자체도 잘못되고 나쁜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바늘 도둑이고 예컨대 상고법원을 위해서 뭐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 이거는 소도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조단 이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 결과는 네. 재판 개입의 정황은 있으나 지금 이제 차명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고법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실제 대법원 재판 결과를 뒤집는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게 이제 특조단의 결론인데, 근데 법원 행정처가 이 특조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 예.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자, 이것도 지금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양승태 전 원장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죠. 예. 사실 뭐 이런 건이 진짜 말 그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의 사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했느냐,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법관의 비리의 문제라거나 전관예우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개입과 관련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법원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특조위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특조단의 결과가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서들도 다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도 좀 필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개도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 뭐 그 KTX 노동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